자, 2부 대장 초대석. 자, 오늘도 엄청나게 덥죠. 폭염 속이 계속 열돔 현상 때문에 계속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또 오늘 자전거 타고 또 열심히 또 오셔서 감사드리고, 이분은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전 경기도 의회 의원이셨고요. 그리고 현 부천시민 옴부즈만 자문위원이시고, 전 또 푸른부천 21 실천협의회 감사님이신 김영협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봬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의원님? 덕분에 잘했습니다. 근데 궁금했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도 오래 하셨다가, 또 제가 의원님 기본적인 활동하시는 것들은 SNS 통해서 접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또 자기 또 이런 글 같은 것도 많이 올리시고 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방송 좀 보셨습니까, 의원님? 네, 몇 번 봤어요. 그렇군요. 저희 방송에 관련해서 이제 보셨으면 저희 첫 코너가 있어요.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코너가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설명보다도 직접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가 안녕하세요. 부천 시민 옴부즈만 전 경기도의원 김영협입니다. 일단 저희 코너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차근차근 의원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아는 분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차근차근 질문 한번 만들었으니까 하나하나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코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도 의원직을 하셨어요. 2017년도에 지방자치평가 의정 대상까지 수상하셨어요. 이게 어떤 상인가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의정 대상이 의원의 능력 평가한 거죠. 그렇군요. 의원 능력. 그래서 내가 아마 그 상을 수상하게 된 건, 내가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상을 연이어 2개를 연이틀 받았어요. 연이틀. 그게 아마 바탕이 돼서 그 평가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어서 이제 수상 기여를 살펴보면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 도시환경위원회로 활동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의회 의정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도시 환경 법안을 발의 또는 개선하려고 노력하셨을 텐데요. 의원직 계시면서 끝내 개선하지 못한 경기도 및 부천시 도시 환경에 아쉬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압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아쉽거나 못한 건 없고요. 못한 건 없고, 도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우리 원미동에 도시재생 때문에 도시지구 원미동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그게 뉴타운이 성공을 못하고 뉴타운이 해제되게 되면서 도시가 아주 낙후되어 가고 있었어요. 슬럼에 빠지고 있었을 때, 내가 도시환경 상임위원회를 간 건 실은 신곡천 때문에 갔었는데, 아마 가다 보니까 이제 실은 같은 상임위에서 내가 관장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 부천시의 가장 중심이면서 가장 센터동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구도심 낙후돼서 도시기반에서도 취약하고,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아주 이 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아주 도시 슬럼화가 말도 못했습니다. 아주 심했어요. 아주 심해서, 그래서 내가 그 5분반을 통해서 남경필 지사한테, 남경필 정부한테 뉴타운 해제된, 뉴타운이 취소된, 뉴타운이 잘못된 도시 원도심에 어때 대안을 내놔라. 그대로는 안 된다. 슬럼에 빠져서 도저히 도시가 쇠퇴해가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대책을 내놔라 하고 했던 게,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보내서, 그렇게 해서 남경필 지사가 공리 끝에 해놓은 게 경기도 남경필 정부가 내놓은 게 경기도형 도시재생. 도시재생. 그게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서로 다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엄청난 예산이 소모될 거 아니에요. 엄청난 예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경기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하고 그랬는데, 이제 두 군데를 다는 못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두 군데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 한 군데는 경기도청, 경기도 자리가 경기도청이 광주로 이사를 가게 되니까 그 자리, 거기 1번,
예. 거기만 하고 이제 한 군데를 해야 되는데 예. 최종적으로 압축된 게 안양하고 부천하고 제일 아주 빡세게 붙었어요. 안양이랑 부천이랑. 네. 예. 그런데 안양에는 누가 있었냐? 안양에는 전 강두구 전 지금 현재 국회의원 강두구 전 의장 예. 그리고 정기열 의장이 그때 현직에 있었어요. 정기열 의장. 예.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는 삼선 의원 송수택 의원이 있었고. 예. 그런데 초선 의원이 나 혼자 내가 상임위원회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원회 부천에 나 혼자 하랍니다. 예. 그러니 내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온 발언해서 그게 나온 거기 때문에 난 부천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예. 엄청난 사실 신경전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에너지를. 예. 엄청난 에너지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도시대학 그 주민들끼리 수원까지 다니면서 도시대학 강의를 듣고 부천시 행정에서는 이제 PPT 작업 아주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내 하는 거 우리 부천시 행정과 부천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만드는 게 원미동 도시재생을 원미동이 따온 겁니다. 그거. 자, 결과는 그래서 네. 됐다는 거죠?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와. 자, 우리 강두구 국회의원과 정기열 의장님이 계신데도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박수 칠만 합니다. 이야, 이거 큰 업적을 하나 만드셨고요. 제가 그 선정되는 과정에서 예. 아침부터 내 책상을 안 떠나서 내가 지키고 도시국에 예. 브리핑함까지 전부 각 지자체에서 나와서 브리핑을 할 거예요. PPT 갖고 와서. 그때 그것까지 나한테 보고해라고 내가 지키고 내가 도시국 아마 우리 지구 공무원들 고생 좀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게 진행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행 상황은 이제 그게 이제 100억 사업인데. 예, 100억 사업. 100억 사업인데 국비 50억. 예. 국비 50억, 12, 50억, 소비 50억, 12, 50억 그래서 100억입니다. 아, 국비 50억, 네. 도비 50억, 12, 50억씩 네. 해갖고 100억. 네. 예. 그래서 그 지금 5년 동안 22년까지 내년까지 해서 아마 한다고 지금 집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야, 이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도청 자리하고 부천시 원미동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 이거 대단한 큰 업적이고요. 자, 이어서 현재는 부천 시민 옴부즈만 자문위원이신데 옴부즈만이 정확히 어떤 옴부즈만 자문이 아니라 옴부즈만입니다. 옴부즈만. 네. 예. 어떤 겁니까? 네, 옴부즈만이 이제 많이들 홍보들 안 돼서 지금 내가 와서 내가 뽑으려고 많이 홍보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부천시가 1997년에 30개 경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옴부즈만 제도 도입해가지고 오랫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 아직도 좀 시민 홍보들이 잘 안 돼 잘 몰라요. 예. 근데 옴부즈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하면은 관으로부터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때 억울함을 호소하러 온 자리입니다. 억울함은 그럼 저는 반드시 옴부즈만의 사람은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을 조사를 해서 공무원을 조사를 해서 그 공무원이 헌법상 위법행위를 안 했으면 별 수 없는 것이고 헌법상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시정을 조치해서 개선하는 그 시민들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야,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많이 좀 내가 좀 보니까 사법권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시민들이 사실 관과 시민은 사실 벽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런 억울한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나름 그래도 오면 수고로 들고 갈 거예요. 야, 부천시의 옴부즈만에 우리 김영희 의원이 있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럼 최근에 이런 민원들 중 고충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민원 같은 거 뭐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민원 그래 큰 거면 보니까 이 시민들이 많이 몰라서 못 오시고 몰라서 아는 분들은 결사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민원인이 있어요. 악성 민원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어떻게든지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데 뭐 사실 자기와 연관된 민원 같으면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예. 자기하고 연관도 없는 민원을 가지고 와서 민원을 공무원들이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나도 당연히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시민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해야지만 예. 행정관이 공무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게 예. 절차에 맞게 했는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와서 그걸 갖고 트집을 잡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그건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가장 쉽게 말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나와 직접 관계도 없는데 나무 집에 길 건너 집에 자기가 상가도 없는 집에 무슨 뭐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신고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상관도 없잖아. 예. 그런 것들을 갖고 한 사람들 각성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예. 줄기차게 시청을 드나들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줄기차게 아주. 한 사람이 1년이면 몇 건씩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야, 아니 어떤 분들이 대체요? 그 사람들은 예. 부천시 공무원들이 다 머리는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민원도 있고 참. 그리고 다짜고짜로 와서 시장 내놓으라는 식으로 온 사람도 있고. 참, 저 의원님 이거 옴부즈만 관련해서 상담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옴부즈만실로 와야죠. 이거 어디 있습니까? 그 장소. 시청 214호 있어요. 예, 시청에 214호에 네, 2층에 있다는 거군요, 네, 여러분들. 네. 이 시청 부천시청 214호에 옴부즈만실에 네. 가면 우리 김영혁 전 의원님 만나볼 수 있다는 거 네. 맞습니까? 네. 예, 다들 이어서 한번 또 계속 질문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 사회도 활동 많이 하고 계세요. 활동 뭐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거 있으시죠? 옴부즈만 말고 다른 거 어떤 거 있으시죠? 이제 많이 쉬었습니다. 이제 예. 많이 쉬었고 이제 좀 예. 조용히 살려고 그리고 이제 나름 그래도 관심은 다 갖고 있죠. 예. 그 도의원 할 때 이제 했던 그 지인들 예. 그분들도 있고 해서 관심 갖고 그냥 우선 시청에 들어가 있고 우선 이제 지금 현재는 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적이 없어요. 당적이 없으니까. 당적 무소속이라는 거. 그렇죠. 당적. 당적이 없어야 되니까. 예. 없고 그리고 이제 항상 그 공공성과 중립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데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도 않고 잘 나서지도 않습니다. 예. 누가 여차하면 내가 누구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다른 상대방은 편해야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옴부즈만 관련 또 여쭤볼게요. 이게 뭐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가 이렇게 민원들이 많나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잘 많이는 없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 옴부즈만 결과 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아, 예. 그 성과에 대해서 부천시 의회에 작년에 책자 나온 게 있으니까 그게 작년에 한 200여 건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200여 건이요? 네. 그럼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몇 %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유감스러운 게 요즘 공무원들이 그렇게 헛수로 가지고 가나요. 아, 그래요? 공부 많이 하고 물이 맑아져서 함부로 하지도 않고 옴부즈만은 내 선에서 크게 뭐 해결하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게 가장 유감스러운 게 내가 그래서 사법권이 있다거나 아니면 징계권만 있어도 그런데 시민들은 내가 뭐 무슨 그 사람 잡아다가 검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그냥 징계시킨 줄 아는데 징계권이 없거든요. 내가 부서를 통해서 부서의 공고 정도는 해서 하는 것이지 그 징계하거나 뭐 사법권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할 수 없어도 이제 오면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게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내가 와서 그 대변인 해주는 게 편하죠. 편한 거죠. 그렇죠. 그 정도고 뭐 권고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사법권과 뭐 징계권 이런 걸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더불어서 또 개선해야 될 사항 같은 뭐 있겠습니까? 개선 같은 거 글쎄요. 지금 이제 많이 지금 몸부지만 저다가 우리 부천뿐 아니라 부천이 제일 먼저 했어도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고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고 익숙해지질 않아서 그러는데 앞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아마 그렇지 단체장의 권한을 논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체장이 시장의 권한을 논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사법권을 또 동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 특별히 뭐 지금 봐서는 좀 더 빡세게 속전속결 그 ombudsman이 ombudsman 선에서 판가름할 수 있는 그 정도만 S다 노다 그것만 담배를 그냥 정리할 정도고 그냥 수사권이 있으면 조사권이 있으면 좋은데 조사권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이미 전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그 민원인을 동시에 불러 앉혀야 된단 말입니다. 조사를 공무원과 민원인을 조사를 하려면은 조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돼 난 되더라고요. 그래 저는 시민들 서로 접수하고 가면 민원 접수 받으면은 저로 들어오라는 소리 안 합니다. 청에 들어오라는 소리 안 합니다. 저라 보고 공무원들 불러서 공무원들한테 확인해 보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마음 풀어주게 해서 마음 풀어 달래주죠. 뭐. 그렇군요. 아니 수사권 관련하면 수사권은 경찰에 있는 거잖아요. 수사권이 만약에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수사권이 부여된다면 또 경찰하고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부딪힐 수 있죠. 충돌하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게 안 되니 어렵다는 얘기지. 그럼 향후 ombudsman이 나아갈 방향은 어떻습니까? 나아갈 방향은 글쎄요. 뭐 특별히 뭐 준비해 그렇게 연구해 보질 않아서 지금 내가 이제 홍보에만 지금 요즘 이제 지금 워낙 홍보가 아직 안 돼서 모르는 상태.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 꼼짝도 못 하고 있었죠. 지금 PPT랑 다 만들어 놓고도 PPT하고 다 해서 이제 홍보 영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까?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부처 이제 찾아가는 ombudsman 제도를 해서 뭐 각 동에 행정동에 뭐 역시권 그런데 가서 관해 그런데 다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가르쳐주고 부처는 이런 시민들을 위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찾아가라 그 홍보 영상을 만들어 놓고도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SNS 활동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SNS 그거 되나요? 저희 뉴스대전과 함께 하시죠, 의원님. ombudsman 홍보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ombudsman 여쭤봤고요. 이게 ombudsman 제도가 벌써 생긴 지가 부처에서 97년도에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다른 시 같은 데도 현재 다 만들어지고 있나요? 다 없고 몇 군데 어디가 있죠 현재요? 경기도에도 없는 데 있어요. 나한테 와서 우리 부천을 와서 벤치마킹 해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충남 당진 와서 해갔지. 충남 당진. 경기도 이천 와서 해갔지. 이천이요? 광명시 와서 해갔지. 광명시. 또 몇 군데 했는데 나한테 와서 몇 군데 하여튼 지자체들 와서 그 벤치마킹 해가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이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부천이 최초로 생긴 거잖아요. 관련해서 뭐 여기저기 생긴 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조사를 해온 건데 생긴 데도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이천 이런 데는 뭐 생긴 거예요? 광명시하고. 이천도 생겼어요. 생겼군요. 그렇군요. 저는 있었다는 거는 뭐 최근에 알았지만 관련해서 어떻게 활동하시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저희 제작진들이 뭐 여기저기 의원님 대해서 좀 조사를 몇 가지 했나 봐요. 했는데 뭐 예전에 뭐 선거 나온 것들을 좀 자료를 좀 찾아봤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지 드렸는데요. 뭐 여기 보니까 2002년도, 2006년도, 2014년도 선거 벽보의 자료가 좀 있다고 해요. 한번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보게 되면 뭐 사진이 뭐 포즈가 다 똑같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게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좋은 거죠. 그렇습니까? 사진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요. 뭐 사진 같은 거 보면서 그렇군요. 이게 뭐 돌발 질문인데요. 제가 질문지 뭐 미리 보내드렸었지만 어떻게 내년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참 고약한 사람이네. 고약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선별적 그 선언적 그런 선언적 발언은 제대로 잘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부천에서 지금 정치 활동을 내가 가장 오래 했는데 그러셨군요. 가장 오래 했는데 그동안 그 선언적 발언 그런 거 해가지고 내가 득본 게 없어요. 요즘에 의원님 저기 보게 되면 지금 여당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뭐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서로 뭐 얽히고 섞이고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서로 뭐 비방하고 오늘도 뭐 호남 관련해서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관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싸우는 이런 것도. 그래서 송영기 대표도 그만해라. 그리고 이상민 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도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리고 있는데 이거 좋은 현상입니까? 당연히 그게 좋은 현상이 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것들은 절대 지금 정치 우리 대한민국 정치적으로 가장 저는 만국병이 하나가 지역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갈등이요. 지역 문제. 네. 그런데 그걸 들먹거려서 또 선거에서 우리 당 내에서 우리 당 후보자들끼리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저도 이거 보면 안타깝다 생각하는데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제 예비 경선이 지났고 본 경선이 5주 연기돼갖고 10월 이제 셋째 주로 됐는데요. 관련해서 이게 좀 그때까지 끝나지 않은 생각들이 많거든요. 지금 보니까 또 야당 측에서는 어저께 또 원희룡 지사가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야당 측이 보게 되니까 한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대선 나오는 분들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당에서는 후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도리어 야당이 더 후보들이 더 신선감 있게 좀 덤벼들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당 측에서도 아마 긴장해야 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이준석 바람이 쭉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 이준석 바람도 이준석 그 친구 뭐 원내 한번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이 그쵸, 영선이죠. 영선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바람들이 정치하신 분들 자극해야 됩니다. 그건 지난 4.7 제5선거가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그건 민주당만 떠나서 국민의힘의 승리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여야를 막느라고 정치인 전부를 갖다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수가 민주당이 다 당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는 뉴스 보니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윤석열 후보 언제쯤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걸 내가 알겠어요. 관심도 없고. 그렇군요. 아무튼 관련해서 여기까지 여쭤봤고요. 왜 의원님 뭐 홍보하실 거 있으면 좀 홍보하셔도 됩니다. 뭐 홍보하실 거 뭐 있습니까? 그런 거 싫습니다. 내가 그렇지. 의회에 있으면서도 수상 그런 게 하면서 내가 뭐 상 타고 수상하고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임무 내가 성실하게 한 것뿐이에요. 성실하게? 그것이 국민들이 나한테 맡겨줬으면 내 할 일 내가 한 것뿐이지 그걸 내가 뭐 의식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은 성실하게 할 일을 책임감 있게 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뭐 우리 30분 거의 다 됐는데 어떻게 좀 오늘 좀 어떻습니까? 방송 나와 보시니까 뭐 소감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우리 박민서 대표가 좀 이제 원론학 석사 대학 시절 그래 원론학 석사했죠. 박사했죠. 박사했어요. 그래서 똑똑하고는 했는데 와서 결국 이제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좋긴 한데 빨리 좀 번창해서 번창해서 좀 방송다운 방송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오늘 좀 먼 길 좀 오셔서 감사드리고 더운데 또 이렇게 또 자전거 가지고 갈 곳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차장이 있어요. 차를 타고지. 주차장이 있는데 조금 멀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상 김연엽 전 도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유.